마음, 아, 갈증이 나는 어떤 이런 그 느낌을 내가 마음에서 느꼈기 때문에, 마음은 느끼는 거거든요. 느낌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서 뜻이 나오고, 의도가 나오고, 그 의도가 이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그 행동 있게 하는 할아버지죠. 행동의 아버지는 뜻이고, 뜻의 아버지는 마음이니까 그 행동의 아버지 격인 거죠, 마음이. 그래서 할아버지인 격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때 행동이 온전하게 저절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결국에 수행의 일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마음도 그 원류를 따라가면 그 앞에 사건을 보면 정신이라는 것이 먼저 있고 정신도 그죠? 어때요? 그 앞에 정신의 아버지는 역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의 본원인 성품, 그죠? 일원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일원은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졌고 모든 존재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일원의 그 자리이다. 그래서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은 마음을 주로 일원상 진리에서는 마음 일원상 그 정전의 그 제 일원상장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거기는 일원상 진리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와요. 일원상 진리에서는 마음이 이미 끄집어내기 이전에 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언제 그래서 수행에서 이런 일상수행요법은 앞에서 일원상 진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사막에서 정신수양이 있고 그 정신수양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이미 한번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일상수행요법 수행편에서는 그 이런 그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자리를 이론이라고 안 하고 심지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심지. 그래서 이론은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심지로 표현했다. 마음이 일어나는 밭. 뭐 어떤 마음이든지 모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 밭이다. 그래서 이론, 즉 심지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심지는 마음의 바탕이다. 이 마음의 바탕이라는 것이 이제 일원상의 진리에서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소유무의 모든 것에 바탕이라는 건 뭐가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이잖아요. 공터. 그죠? 공터. 공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이 없는 자리고 생멸거래 변함도 없고 선악 업보도 끊어져서 없고 언어 명상도 동공하고 다 이렇게 없는 자리라고 심지 마음의 바탕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일상수행 요법에서 1조, 2조, 3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막을 이야기하는 건데 혹시 이제 처음 오신 교도님들 중에 뭐 사막이 어쩌고 처음 모르는 단어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처음 듣는 이런 개념이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1, 2, 3조에 보면 공통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죠? 심지는 그쵸? 심지는 땡땡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땡땡이 있어지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거기서 심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일상수행요법에서 1, 2, 3조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거가 심지와 경계예요. 그럼 심지와 경계인데 이제 심지는 이제 말씀드렸고 심지는 원래 1조에서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2조에서는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3조는 그름이 없건만은 그런데 경계를 따라 요란함도 있어지고 어리석음도 있어지고 그름도 있어.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아요. 심지는 땡땡이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서 땡땡이 생겼다. 그죠?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없었는데 있어진 거잖아요. 그죠? 아시죠? 네, 따라오시죠? 원래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어졌대잖아요. 근데 없던 것이 있어지게 하는 매개체가 뭐였죠? 경계. 경계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뭐가 있어진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든 그름이든 뭐 요란함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없었는데 있어졌는데 그걸 중매한 중매쟁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경계예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경계가 무엇인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중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어떤 대피를 만나느냐가 이게 좌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경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경계가 뭐죠? 일단 모르면 잠깐 스톱 하고 멈추고 멈추고 어쨌든 존재라는 건 뭐가 있어진다는 건 이제 이유잖아요. 이유 있다.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다르면 존재한다. 그렇죠? 어, 생겨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존재인데 존재한다는 것은 있다라는 건 있다 하면 그러니까 있다라는 이 동사가 있으면 그 앞에 있다의 그 목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가 뭐가 있어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명사. 그러니까 그 명사를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컵이 있다잖아요. 지금 책상에 컵이 있다잖아요. 있다 앞에 뭘 넣을 수 있어요? 물건. 아니 컵 얘기했잖아요. 컵이 있다잖아요. 또 뭐도 있어요? 펜도 있어요. 볼펜도 있죠. 그쵸? 유전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컵, 볼펜, 책 이걸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뭐라고 그래요? 물건. 이름. 물건도 된다. 아무튼 모든 물건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쵸? 이름이 있죠. 있다 하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이름만 있어요? 이 컵은 뭐가 있어요? 형태. 형태가 있죠. 모양이 있죠. 모양이 있잖아요. 이 컵은 지금 이렇게 둥근 거지만 어떤 건 또 사각 모양의 컵도 있고 이 볼펜은 모양이 길쭉하고 그렇죠.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있다 무엇이 있다 지금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원래 없었건만인데 어떤 경계를 통해서 뭐가 있어졌어요. 근데 있어진 건데 이제 컵이 있어졌다고 해봐요. 원래 없었는데 컵이 있어요. 그러면 컵이라는 이름은 원래 있었나요? 이것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언어, 이름명. 그 다음에 뭐 있는데 이게 동그랗게 있어지기도 하고 네모나게 있어지기도 하고 크게 있어지기도 하고 작게 있어지기도 하죠. 항상. 그래서 이걸 명상이라고 그래요. 언어 명상할 때. 명상.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있어졌는데 있어지려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있거나 이름이 있고 명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 그 우리 성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았어요. 딸이 없었는데 딸이 딱 이 세상에 있어졌잖아요. 그럼 어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꽃분아 뭐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없다가 생기면 우리가 뭐냐면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왜 김춘수 씨의 그 꽃이라는 그 시에 보면 내가 비로소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다가와서 존재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꽃이라는 존재가 되었다.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그래서 출생신고할 때 이름 없이 출생신고 안 해요. 이름을 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야지 이 사회의 존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과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명과 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래서 비로소 형상을 이름도 갖게 되고 형상도 갖게 되는데 이름과 형상이 갖게 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나요?
아유, 그냥, 없는 데서. 어? 그쵸. 있는 것이 원래 없는 것에 왔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생겨났어요. 생겨났어? 근데 이게 생겨났는데 얘가 어디서 왔나?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없는 거에서 왔잖아요. 그럼 있는 게 커요? 없는 게 커요? 없는 게 커요. 아, 이제 이해되시죠? 어? 있는 게 커요? 없는 게 커요? 없는 게 커요. 진짜 그래요? 네.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산정산이 원리편 27장에 보시면 우리 전서의 826쪽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826쪽에 보면 26장에 보면 27장 말씀하시기를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것이며 나오죠? 네. 이게 그냥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그러나 보다 하는데 그 곰곰이 원리를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이 나왔으니까 작은 것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것에서 그것이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무가 요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심지는 무엇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인데 그러면 무엇이 생겨나려면 무엇이 나타나려면 어떤 조건이 어떤 조건이어야 되나요? 우리 지금까지 했었어요. 응? 무엇이 나타나려 지금 이 책상 여기에 여기다 지금 컵이 이 자리에 나타나려고 해요. 그럼 나타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여야 돼요?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신마산 교당에 교당을 지으려고 하면 일단 뭘 해야 돼요? 보셔야 돼. 빈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빈 터로 안 만들어 놓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비어 있어야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드디어 무엇이든지 생겨난다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 근데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명상을 가지고 있는 있음들이 있잖아요. 유형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치, 나죠. 나잖아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에 정말 온갖 있음들이 있잖아요. 유형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나예요, 나. 내가 중심으로 이 모든 있는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재하고 이제 나라고 가로를 한 것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개념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나로 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성의 요법에서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있어지는데 경계라는 매개를 통해서 있어지니까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죠? 일단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근데 중요한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경계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경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계. 선. 경계선. 또요. 우리가 보통 경계다, 경계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식. 이제 그렇게 어려운 말은 사람들이 더 몰라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경계하면 일단 선, 뭔가 뭔지를 벽, 그쵸? 벽,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차단된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없는 거니까 어떤 뭐가 그 영역이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어떤 그 벽의 느낌이나 아니면 뭔가 연결이 단절된 느낌을 갖기도 하죠.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나는 경계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 그걸 알자는 거예요. 어, 경계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경계를 모른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상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경계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원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쓰니까 마음을 아는 것처럼 원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어, 많이 쓰고 뭐 많이 음, 듣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이런 거 같은 거죠. 그 우주라는 말을 하도 많이 우리가 쓰니까 우주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주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뭐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그러면 아니까 워싱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르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경계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쓰니까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이 단어가 그냥 일상적인 단어처럼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경계라는 단어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다 그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예컨대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심지어 심리학, 사회학 이런 데서 그 경계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면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소설처럼 얘기를 하냐면 정전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많이 봤다고 해서 이게 일상적인 개념이 아니로 한정짓지 말자는 거예요.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즉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사유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역까지 다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컨대 말하면 핵폭탄 같은 개념이에요. 핵폭탄이 굉장히 작잖아요. 우라늄 농축시키면 뭐 1kg도 아닌 이런 그 농축된 핵 원료가 그게 폭발이 되면 한 도시를 이렇게 파괴시킬 만큼 엄청난 힘이 있거나 아니면 우라늄 농축된 그 방사능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작지만 그것이 활용되는 굉장히 큰 파워를 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전에 있는 핵심적인 그 단어들이 그런 느낌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리 공부하면서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경계라는 개념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일단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경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그러니까 경계가 정신 수양의 그 요지에 보면 그거 나오죠.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수양이라 함은 뭐예요? 수양이라 함은 응?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응?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산란하게 하는 경계. 그죠? 산란하게 하는 경계.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시선 같은 데 보면 경계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일상의 경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선에 보면은 뭐 예를 무시선에 한번 볼까요? 무시선 7장 무시선법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대범선이라 하면 뭐 이거 어찌 종정을 택하리오 이렇게 나오면서 욕심나는 경계, 그렇죠? 아까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 정신성애법 산란하게 하는 경계였는데 무시선법은 욕심나게 하는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싫어하는 경계, 그죠? 욕심나는 경계가 있고, 또 천만 경계가 있고, 싫어하는 경계가 있고. 그러니까 경계를 수식하는 다양한 상태가 있죠. 좋아하는 경계도 있고, 싫어하는 경계도 있고, 산란하게 하는 경계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 그리고 이제 또 순역 경계도 있고, 천만 경계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어쨌든 경계가 나오는데 그 경계인데 그 경계가 뭐냐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보면 된다고 했었죠. 네,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보면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하게 보게요. 경계를 두 개를 붙이니까 모르겠다. 그럼 하나씩 잘라서 보시면 돼요. 경을 보고 개를 보면 돼요. 먼저 경을 볼게요. 경자는 이제 우리가 경자 할 때는 이제 곧 장소, 장소나 어떤 땅의 가장자리를 말할 때 그걸 경이라고 해요. 볼까요? 흑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땅의 가장자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게 국경 쓰죠. 네, 국경은 뭐예요? 나라와 나라. 그러면 만약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가장자리를 우리가 국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 라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자의 의미에는 그냥 땅의 끄트머리의 가장자리. 예를 들면 국경이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중국하고 있으면 여기가 이제 국경이 되겠죠. A하고 B의 나라의 이런 선 이게 국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경의 어떤 선, 그다음에 해안을 따라서 육지와 바다의 선이 있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선이에요. 우리가 남북에 뭐가 있죠? 이렇게 갈라진 38선. 그렇죠. 이 선이네요. 선이고 그럼 개는 뭐냐? 국경에서 이제 개죠. 개. 여기서 이 개라는 건 사이, 이웃, 사이나 이웃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개가 들어간 거 예를 들면 문화계, 정치계, 뭐 종교계 뭐 이런 얘기 하죠. 법조계, 뭐 학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계야, 그렇죠? 유럽계, 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또 그것만 있나요? 태양계는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의 이런 어떤 한 덩어리를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크게 보면 뭐가 있죠? 은하계, 그렇죠? 우리 은하 아니면 안드로메다의 은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그 은하계가 다양한 종류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은하도 하나의 개, 태양도 하나의 개로 설명할 수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생물 시간에 그 자연을 분류하는 그 방식 중에 기억나죠? 기억나죠? 개문, 강목, 과속종. 그래서 개는 크게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린네가 분류하는 방식이 세 가지 분류 방식이잖아요. 크게 동물 아니면 식물 아니면 균류 이렇게 동물계, 식물계,
균류. 인간은 어디에 속해요? 균류는 아니죠. 식물도 아니죠. 동물계에 속하는 거예요. 동물계, 그러니까 고양이, 뭐 뱀, 지렁이 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생물도 다 움직이는 건 다 동물계예요. 동물계. 그래서 경계가 만나면 어떤 이 라인이 있고 선이 있고 이 다른 것과는 이질적인 어떤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 라인, 선의 의미가 있고 이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이웃하는 어떤 그 뭐라 하게 표현을 좀 그러는데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개가 우리가 많이 쓰는 거가 뭐죠? 색개, 욕개, 무색개, 심지어 법개 이것도 이런 개자예요. 이런 개자예요. 우리는 아시아 계열이고 그렇죠? 아시아계면 어때? 유럽계는 아니죠? 법계와 색계는 어때요? 남과 북처럼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선의 그 경계에 의해서 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경계라는 건 경과 계가 만나는 게 이제 경계인데 이 여기서 아무것도 없던 그냥 맨 그냥 땅이에요. 우리 그냥 맨 땅인데 여기서 이런 어떤 선이 생기면서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육지로 구분이 되죠. 그렇죠? 구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국이라는 존재가 생겨나죠. 한국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는데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경계 때문에 드러났어요. 그럼 여기에는 원래 남과 북이 없었어요. 남한과 북한이 없었는데 남한과 북한이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경계. 38도선이 어떤 선이 생기면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어때요? 여기는 그쵸? 북쪽이고 여기는 남쪽이잖아. 이렇게 경계가 있어야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없음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없음에서 어떤 유가 생기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를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요법에서 원래 신지는 요란함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란함도 없고 뭐도 없는데 여기서 뭐가 요란함도 생기고 모두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경계가 있어서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맨 땅이었는데 이 경계가 있어서 한국이 생기더니 그냥 온통 한국이었는데 경계가 있어서 북한과 남한이 생기고 그렇죠? 그냥 온통 남한이었는데 경계가 있어서 경상남도가 생기고 경상북도가 생기고 충청남도가 원래는 그냥 남도였는데 경계가 생기면서 마산이 생기고 창원이 생기고 그쵸? 원래 마산은 그냥 통으로 마산이었는데 뭐 하포구가 있고 무슨 동이 있고 이렇게 그쵸? 천하대로를 기준으로 그쵸? 라인을 기준으로 이쪽은 무슨 동이고 이쪽은 무슨 동이고 모든 처음에는 마산에 무슨 동이 있어요? 내가 동을 몰라서 마산 합성동이요. 합성동하고 무슨 동이 없는데 어떤 도로를 기점으로 어때요? 이쪽은 합성동이고 이쪽은 그죠? 상남동이고 다 경계가 있어서 존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 여기가 내 집이야 하는 경계가 뭐예요? 내 집인 경계 밖으로 내 집이 아닌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경계. 그 경계를 울타리나 담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치잖아요. 만들잖아요. 내 방도 마찬가지. 우리 통집인데 내 방은 요만큼 벽을 쌓고 문을 닫으면 여기가 내 방이 되는 거예요. 경계. 그죠? 그래서 경계에는 이곳과 저곳을
나누면서 이곳과 저곳을 생성하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내면서 뭐가 생기냐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분별도 없었어요. 근데 이 경계가 생기면서 분별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떤 것과 경계를 맞추기다가 내 존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스카이를 보내려고 그래요? 내가 스카이에 있는 동네에 가서 있어야지만 그 경계 존에 내가 가까이 있어야지만 내 존재가 그거 아닌 것과 차별이 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 경계에다가 나를 두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내 존재를 설명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존재의 어떤 힘도 결정되는 거고 뭐 그야말로 있음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상이잖아요. 이름하고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이름을 갖느냐. 나는 원불교 경계 라인에 교당 경계에 있으면 원불교인, 원불교 사람이라는 명상. 그죠? 이름을 얻잖아요. 이름을 얻죠. 여러분, 이란이 왜 이렇게 그 조그만 나라가 미국에 이렇게 같이 싸울 수 있어요? 엄청 많이 나가지고 경계를 두고 봐야죠. 호르무즈. 그쵸. 호르무즈하고 경계가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경계에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란의 존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그 경계에 따라서 그 위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아래 일본이 있고 태평양이 있고 이런 지정학적인 이런 그 경계,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만들어주는 이 경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게 그래서 이 정치에서 또 이게 경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측근이냐. 이게 경계가 우리 흔히 말하면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의 내가 측근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쵸. 이거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이런 것까지 경계가 같이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의 계파다, 누구랑 가깝다, 어디에 소속돼 있다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어떤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어떤 남한은 사우스 코리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필요해요? 노스 코리아. 그죠? 북한이 있음으로 남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는 이 유형의 세계에서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경계를 통한 상대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상대적인 존재. 이 유형의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상대적인 존재.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내가 아닌 것에 의지해서 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붉은이가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하여 내가 일어난다. 내가 아닌 것에 연하여 내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래서 있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경계를 통해서 경계가 만들어낸 상대를 통해서 경계가 만들어낸 나 아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음과 양이죠. 음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음이 있고 남녀, 장단, 고저, 그쵸? 선악, 미추,
모든 이 싹을 다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루어낸 거죠.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뭐 유무도 마찬가지고 다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자는 거가 뭐예요? 유아독존이잖아요. 오로지 그쵸? 오직 유아 독존 내가 스스로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모든 있음의 세계에서는 상대를 빌어서 내가 따라서 있어지는 건데 상대 없이 오로지 나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게 또 이제 의도요목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응?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짝을 통해서 존재하는데, 그죠? 더불어 짝하지 않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거 이제 우리가 그런 개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개가 있는데 있음의 개에서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는데 있음이 드러나기 이전에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화두를 가지고 화두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경계는 그래서 모두 이게 존재의 윤곽을 드러내는 거예요. 경상도가 어떤 윤곽이지는 경상도의 선의 경상북도와 그죠? 이렇게 이웃해 있는 것에 그 경계선을 따라서 보면 경상도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래서 존재는 경계를 통해서만이 그 존재의 윤곽을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아닌 것과 나인 것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다. 자타가 명료해지는 것이 경계를 통해서 그것이 명료해지고 이 영역 내에서는 어때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집에서는 자유로운데 내 집 밖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 집에서는 내가 그냥 뭐 반바지 차림으로 막 다닐 수 있는데 내 집 담장을 넘어가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영역, 그 경계, 어느 일정의 경계 내에서는 나한테 보장된 자유가 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제 그 내 집, 내 방,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내 나라도 있겠죠. 그렇죠? 내 나라도 있겠죠. 국가. 그럼 국가의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 국민, 바람. 그렇죠. 일단 나라가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잘 쓰는 권리,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땅을 뺏기면 그렇죠. 땅을 뺏기면 사람은 있는데 주권이 없어서 그게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한일합병 됐을 때는 이제 그런 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국가가 성립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영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일정한 경계 내에 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왜 하나요? 다 이 땅 때문에 해요. 러시아나 하고 우크라이나가 결국에 뭐냐 땅 따먹기 싸움하는 거예요. 땅 싸움하는 거예요. 내 경계의 영역을 어디까지 더 크게 할 거냐. 이게 그 부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 부유하다는 거, 강대국이라는 것은 일단 영토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를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토를 그 국가가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하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자주 국방이라는 것은 내 경계를 내가 지키고 그리고 지키는 건 경계를 지키잖아요. 경계를 지킴으로써 그 안이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군대가 되게 보면은 싸움을 할 때 여기는 이제 방위들이 주로 있지만 여기 원래 뭐라 그래요? 우리
정규군은 이 경계에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난 전선에 있잖아요. 전선. 그죠? 전쟁이 일어나는 그 경계가 전선이잖아요. 전선에 있어서 전선을 막으면 이 아래가 어때? 다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전선의 경계가 무너지면 어때요? 점점 내려오면서 마지막 경계를 보호했던 게 부산이잖아요. 우리가 6.25 때. 경계가 어디까지 좁아졌어요? 부산까지 좁아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계를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계를 지키는 일이 존재를 지키는 거고, 있는 것에, 컵이 여기가 깨졌다. 그럼 어때?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요만큼. 더 많이 깨졌다. 더 많은 경계가 무너진 거고, 결국에는 경계가 존재를 생성하게 하고 존재를 유지하게 한다. 그럼 이 경계가 이런 물리적인 땅이나 이런 데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현미경으로 보면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인 이제 뭐라 할까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를 쪼개면 원자는 아톰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R라는 것은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원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는 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만 구성이 되거든요.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 원자 핵이고, 이 원자 핵을 이 주위를 도는 게 이제 전자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의 원자 핵이라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경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중성자의 경계가 있고, 그래서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성기고 중성자는 이게 제로니까, 그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양성자와 이 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서 이게 중성이어가지고 우리가 뭘 만져도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물질을 마음대로 보니까 모든 원자는 다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도 하나의 다 경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소 원자냐 아니면 우라늄 92번까지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서 1번에서 92번까지 어떻게 이 수소라는 존재와 우라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경계가 다른 거예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 헬륨은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 리튬은 3개. 그래서 이 우라늄은 92개. 갈 때부터 이게 이제 가볍고 무겁고 이게 이제 중원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갈 때. 어쨌든 이게 모든 물질의 기본에서도 경계가 원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라는 것만 경계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미세한 세계, 미시 세계에서 일어난 원자까지도 경계가 그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크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나잖아요. 그죠? 드러난 다 형체가 있어서 드러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인데, 사실 나라는 존재는 다시 말하면 왜 중요하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존재로서. 그죠? 내가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생명도 경계 때문에 생명이 생명인 거예요. 나만이라는 것도 이 경계가 있어서 이 경계가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만인 거잖아요. 이 남쪽에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소라는 원자도 수소 원자도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이 자기 경계를 잘 유지하고 이것들이 협력하기 때문에 수소라는
원소로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생명도 생명. 그러면 생명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세포거든요. 모든 생명을 다 들어가면 하나의 그 세포에서 예를 들면 생명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포가 분열하고 분열해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세포가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조직을 만들어요. 이 조직이 기관이 되고 이것이 이제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세포, 하나하나 세포. 이 조직이 이제 우리 보통 티슈, 크리넥스 티슈 할 때 그 티슈 조직이에요. 그래서 왜 근조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세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근막 같은 게 하면 그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이 더 모여가지고 이제 기관, 뭐 심장, 간, 췌장 이건 기관이에요. 그렇죠? 뭐 심장, 췌장, 간, 허파, 뭐 홍파, 신장 이런 게 다 제대로 다 모이면 뭐가 돼?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세포도 하나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생명이 예를 들면 이 세포 세포를 설명할 때 경계를 세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 단세포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보통 원핵세포거든요. 세포가 하나예요. 그럼 이 원핵세포에는 뭐가 없냐면 경계가 없어요. 어떤 경계가 없냐면 생명에는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DNA죠. 모든 것은 다 DNA 유전 정보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이게 핵심 유전 정보인데 이 원핵세포는 이 세포 속에 유전 정보가 이 세포 질 속에 그냥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룸인 거예요, 원룸. 여러분, 원룸은 부엌이고 침실이고 거실이고 이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에 다 있는 것처럼 원핵세포는 가장 중요한 DNA 정보가 그냥 이 세포 하나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세포, 이게가 분화가 되면서 이 DNA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DNA를 싸고 있는 핵막이 생기는 게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부터 이제 동물로 진화해서 우리는 뭐 그 고양이건 뱀이건 인간이건 다 진핵세포예요. 동물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이게 다 경계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면 생명이 존속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DNA를 감싸고 있는 핵막이 파괴됐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순한 집의 형태가 원룸이면 이거보다 우리가 고급 주택은 뭐예요? 방 2개, 뭐 욕실 2개, 거실 2개, 거기에는 원룸하고 그런 고급 주택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계가 좀 많아진 거예요. 그거보다 더 고급 주택은 뭐예요? 베란다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어때요? 경계가 있죠. 더 좋은 집은 뭐예요? 정원이 있고 타운, 경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될수록 그게 진화가 되는 건데 생명의 진화도 경계가 얼마나 그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원핵세포, 진핵세포에서부터 무슨 극피동물, 포유동물 해서 결국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까지 나까지 오는 데에는 결국에 생명의 경계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가 되면서 몸이 구조가 복잡한 방식으로 형성되면서 인간이라는 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동굴은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생활 공간에. 없잖아요. 부엌도 없고 그냥 뭐 하나 숲을 하나 걸어놓으면 거기가 부엌이고 옆에서 자면 담요 깔고 자면 그게 이제 침실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경계가 이렇게 커지면서 형성되면서 모든 존재가 진화가 됐다. 그러니까 유형의 것들의 진화는 그 다양성은 진화라고 하는데 우리 공부에서는 진화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진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진화하고 진급하고 이제 이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라는 건 이 경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분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의 진화도 결국엔 경계의 진화예요. D램하고 요즘에 HBM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HBM은 하이 밴드위치 메모리예요. D램은 그냥 단편적인 거냐면 이게 D램을 계속 수직으로 쌓아온 거가 HBM이거든요. 그럼 수직으로 쌓을 때마다 뭐가 생겨요? 경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계가 생기면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가 뭐 생약이나 뭐 이런 거 제약회사에서 실험할 때 연구할 때 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사람한테 실험을 못 하니까. 그다음에 뭐 예쁜 꼬마 선충 같은 아주 그 기생충 같은 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거든요. 아니 결국에 인간에게 우리가 써야 될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해서 그 실험을 쥐나 왜 그런 선충 같은 기생충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게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게 구조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이게 인간은 이 경계가 조금 더 많다 뿐이에요. 그 구조는 아니 그 쥐나 이런 꼬마 선충이나 그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 이제 보통 실험을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계가 어디인 줄을 모르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경을 수비하고 그 국경을 확장하는 것이 국력의 기초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게 방공망 같은 것도 그들 다 경계거든요. 저고도, 중위도, 고위도 해가지고 이렇게 어때요? 1차에서 못 뚫리면 두 번째에서 막고 세 번째에서 막아가지고 정말 피해가 안 돼도 경계를 굉장히 촘촘하게 방공망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이런 경계 개념들이 다양한 방식에서 다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지키는 힘이 북방력이듯이 나 자신의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어디인가? 나의 경계가 어디인가?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길게 왔어요. 나의 경계가 어디인가요? 나라는 존재의 경계. 예를 들면 여기가 간이고 여기가 췌장이에요. 그럼 경계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가 경계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이 컵의 존재는 경계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이 컵인 것과 컵 아닌 것에 맞닿으면 여기가 좀 경계잖아요. 여기가 경계잖아요. 그러면 나의 경계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나의 경계는 더 구체적으로 몸은 이 전체가 나왔잖아요. 피부, 피부를 기점으로 어때요? 피부 밖은 환경이고 피부 안은 그래서 피부가 나라는 걸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라고 해야 하나? 우리 은하계에서 지금 뭐 나 말고 이 은하계에 뭐 수많은 뭐 지구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중에 내가 하나 있는데 그 광활한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게 뭐예요?
피부, 이 피부를 하나 경계로 이 피부 안을 들여다본 적 있어요? 피부 속을 내가 한번 봐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내시경? 내시경을 내가 보진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속을 들여다본 거지 내가 나를 보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이 피부를 경계로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가 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피부과가 잘 되는 거예요. 진짜 피부가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피부에 뭐 나면 큰일 나잖아요. 선탠하고 가서 뭐 잡티 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성형외과가 잘 되고 피부과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 나는 이 피부를 경계로 해서 만들어진 나는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어떤 거든. 원래 없던 건데 어쨌든 경계를 따라서 내가 이 경계가 생기면서 이 나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 생긴 거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 밖은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이라고 하고 피부 안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내면, 나의 몸, 몸과 나의 내면. 그럼 나의 마음은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요? 내 마음이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요? 아니, 안에 있겠죠. 그럼 안에 있으면 심장이 내 마음일까요? 허파가 내 마음일까요? 식도, 위, 피, 아무튼 내 안에 있는데 뭔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경계를 중심으로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에도 수많은 경계가 있듯이 내 안에도 많은 경계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예. 심지어 이 피부에도 이 경계가 많아요. 일단 이 피부를 보면 처음 이거 표피가 있어요. 표피가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진피가 있어요. 진피 밑에 피하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피 껍질은 이제 막 각질 같은 거 형태로 있기도 하고 이거 이제 이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너무 막 이태리 타올로 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막이 떨어지면 진짜 안에 있는 진피가 손상되기 때문에 근데 이 진피는 탄력이나 영양 그래서 좋은 화장품은 이 진피에 잘 스며드는 거예요. 진피까지. 그리고 이제 안에 밑에 이제 그 표피 조직은 이제 체온 유지하기도 하고 충격 흡수해서 그 안에 있는 뼈나 이런 걸 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게 다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껴입는 게 더 따뜻하게 하는 것도 뭐냐면 경계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뭔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유전자 DNA가 가장 깊숙한 곳에 여러 그 막 안에 깊숙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가 무너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면 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면역이라는 것은 이 경계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싸우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무슨 그 암 세포가 원래는 뭐 위에서 생겼는데 이게 뭐 다른 곳으로 전이됐다 이건 뭐예요?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위가 이 자기 경계를 끝까지 보호를 해서 안에서 싸워가지고 이게 밖으로 안 나가야 되는데 이 경계 담이 허물어지면 어때?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되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 안에서도 그래서 외부 그러니까 내 피부를 기점으로 외부는 환경이고 안에는 우리가 마음 세상이다라고 보면 있는데 물리적인 경계도 있는 것처럼 심리적인 이런 경계도 있다. 여러분 와이파이도 다 경계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와이파이 존이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면 이게 잡히지 않잖아요.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컵이나 이런 것도 이제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서 요란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그름도 없던 거에서 있어지는 건데 그것이 어떤 경계를 통해서 있어진다. 그래서 이 경계를 나의 경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손질은 잘해요. 왜 이게 경계니까. 근데 피부 안에도 수많은 경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피부 안에 있는 경계를 바라보고 그 경계를 지켜내는 거가 저는 그걸 마음 공부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그렇게 마음 공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그 정신수양의 요지에 보면 정신이라 함은 있죠. 마음이 뚜렷하고 뭐예요?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뭐예요? 경지. 경지는 경계를 포함한 안의 땅을 경지라고 그래요. 경지를 이름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경계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경계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이 경계가 밖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은하계, 태양계 이런 것을 그런 작동하는 방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우리 안에도 그런 경계가 있다. 수많은 경계가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경계 앞에 뭘 붙였어요? 천만 경계. 수납 경계.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의 경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길게 멀다. 천리보다 멀어요. 56년 전에 배웠던 생물, 물리, 화학이 다 나오는데. 너무 예? 저는 이런